KKMD 711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 번역. 알타이가 터키산 파워팩으로 양산된다? 한국형 파워팩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터키 언론들. (2024년 5월 29일) 터키의 국영방송사 TRT 월드에서 처음으로 알타이 주력 전차 양산 소식을 전한 이후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와 터키 매체 데일리 사바 등도 알타이 전차 양산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TF 칸과 214급 잠수함 등에서 대한민국과 경쟁하고 있는 방산강국 터키는 이제 알타이 주력 전차의 양산 소식을 알리며 K2 흑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신호탄을 날렸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알타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 기술의 상당 부분은 K2 흑표로부터 이전받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경쟁 상대에게 함부로 기술을 이전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두 종류의 외신을 모두 번역해서 살펴본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알타이의 양산이 실현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엔진 플러스 변속기, 즉 파워팩 부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독일이 터키를 대상으로 파워팩 수출을 금지한 이후 해외 기술 도입과 자력 개발 사이를 갈팡질팡 오가던 터키는 결국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나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형 파워팩의 터키 수출과 관련하여 KKMD 335와 방사청 한국형 파워팩 터키 수출 최종 승인, 한국 파워팩 기술의 현 주소와 파워팩 원천 기술의 터키 유출을 막아라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원래 계획은 터키에 한국형 파워팩을 판매하면서 현지에 공장을 설립, 직간접적으로 파워팩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외신들이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정하여 다시 배포했던 일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한국형 파워팩을 완성품으로 터키에 판매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터키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대공방어 시스템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알타이 시제품 2대도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하여 테스트에 임했는데요. 그 결과에 터키가 의외로 만족했다는 내용의 외신을 다룬 것이 KKMD 616화 터키 반응 한국형 파워팩 끝내주는데? 알타이 사막 테스트 결과에 엄지를 내민 터키 정부와 파워팩 문제가 해결된 K2 흑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616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양산을 하게 된 알타이 전차이지만 정작 터키 쪽 언론 보도에는 한국형 파워팩에 대한 언급이 일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타이에 고질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파워팩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만큼 알타이 파워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유럽 군사 매체는 한술 더 떠서 알타이에 터키산 파워팩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헷갈리기 딱 좋은 소리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타이에 한국형 파워팩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러나 유럽에는 K2 표를 주력 전차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알타이의 성능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알타이가 한국 K2 표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1차 양산분 250대가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하여 생산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먼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5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바로 이어서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2024년 6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디펜스24 및 디펜스 인더스트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터키 방위산업청장 할루크 교르균이
지난 5월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터키 최초의 주력 전차 알타이가 드디어 양산 단계로 접어들었다. 알타이 주력 전차는 T1이라고 명명된 1차 파생형으로 양산될 예정이며 기본 전투 중량은 약 65톤이다. 여기 더해 전투 중량을 증가시키는 추가 장갑 모듈을 장착할 수 있다. 포탑과 차체 전면부 그리고 차체 측면 및 상부는 로켓산이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된다. 알타이 포탑은 아셀산이 설계하고 제작한 아코르라는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아셀산은 사격 통제 시스템과 전자 광학 장치도 담당하고 있으며 전차장, 포수, 장전수, 그리고 운전수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알타이 주력 전차의 주 무장은 MKE에서 제작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인데 나토 표준 120×570mm 포탄을 사용하며 K2 흑표 주력 전차에 사용된 한국산 현대 위아 CN08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형이 되는 현대 위아 CN08 주포와는 달리 터키 MKE 주포는 포탑 뒤쪽 틈새에 위치한 자동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장전한다. 알타이 주포는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7.62mm 기관총과 결합되어 있는데 아마도 터키에서 생산된 FN-MAG 기관총의 파생형일 것이다. 포탑 상부에 위치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에는 미국 M2 브라우닝 기관총의 터키 파생형인 12.7mm 대구경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연막탄 발사기도 설치되어 있다. 알타이는 첨단 전자 시스템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 방출되는 열 및 레이더 스펙트럼을 감소시키는 다중범위 위장 차폐막을 갖추고 있다. 4기통 V12 디젤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알타이는 현재 1500마력의 출력을 내는 두산 인프라코어 DV27K 엔진에 S&T 다이나믹스 EST15K 자동 변속기를 결합시킨 한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고 있다. 터키는 향후 BMC가 설계한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 바투 파워팩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대체할 예정이다. 알타이에는 유압식 현가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포장도로에서 시속 65에서 70km까지, 야지에서는 시속 45km에 이르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약 450에서 500km이다. 참고로 K2 주력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은 알타이에 탑재된 유압식 현가장치는 비능동 방식인데 반해 K2 주력 전차의 현가장치는 반능동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능동 방식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현수장치 보기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포를 쏠 수 있는 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차체의 자세를 기울어지거나 낮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비능동 방식인 알타이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터키 육군은 4개 시리즈 각각 250대로 구성된 총 1000대의 알타이 주력 전차를 인도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성된 T1 버전은 보다 개량된 버전인 T2 버전과 여러 면에서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T2 버전 알타이는 차체 내부의 보조 탄약고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설계 등을 차용하고 있다. 터키는 T3 버전도 개발 중인데 100%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원격 제어되는 포탑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차체 앞쪽에 위치한 승무원 탑승 공간은 단열 처리는 물론 두꺼운 장갑으로 보호될 예정이다. AHT로 알려진 시가전 전용 전투 세트도 개발되었다. 또한 터키는 알타이 주력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기술 보안 전차, 교량 전차 및 전투 공병 전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디펜스24가 2024년 5월 3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2024년 6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터키가 알타이 주력 전차 양산에 착수했다. 터키 방위사업청에 의해 2024년 5월 29일에 발표된 이번 계약은 터키 방산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내 기술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터키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는 알타이 주력 전차 생산 라인 구축, 하위 시스템 개발 및 공급, 파워팩 공급 등 다수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알타이는 현재 및 미래의 전장 시나리오에 맞는 첨단 기능을 제공하여
터키 지상군의 현대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방위사업청장 할루크 교르규는 알타이 프로젝트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르균에 따르면 알타이 전차에 깊은 관심을 보인 여러 국제 파트너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알타이 주력 전차가 글로벌 무기고의 강력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알타이 전차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강화된 장갑, 화력,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지상작전을 위한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전투자산이 된다. 알타이 전차는 120mm 활강포,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첨단 복합장갑을 갖추고 있어 뛰어난 방호력과 전투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번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파워팩 솔루션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주력 전차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이 포함된다. 알타이에 탑재되는 파워팩은 터키 국내에서 조달되어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터키의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타이 전차의 양산은 생산 라인 구축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양산 초기 단계는 터키 육군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해진 수의 알타이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 국제 파트너에게 알타이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타이 전차의 양산은 군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터키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중요한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국내 생산 능력에 투자함으로써 터키는 국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작전 준비 태세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타이는 터키 육군에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알타이 전차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터키의 방위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알타이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을 통해 터키는 향후 더욱 발전된 군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알타이 주력 전차 프로젝트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터키 방산기술 역량의 증거이자 강력하고 독립적인 방위산업 유치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5월 31일에 게재한 기사와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2024년 6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알타이에 탑재되는 파워팩은 터키 국내에서 조달되어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터키의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T1 버전의 알타이에는 한국형 파워팩이 탑재되고 향후 터키 국내에서 조달되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반쪽의 팩트만 언급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터키 국내에서 발행되는 데일리 사바 등은 한국형 파워팩의 존재 자체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타이의 성공을 터키 정부의 치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그럼 K2 흑표와 알타이 주력 전차를 두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알타이는 K2 흑표와는 달리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숙련된 장전수가 있으면 자동 장전 장치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장전이 가능하고, 탑승한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임무 수행이나 정비 및 수리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세입니다. KKMD 517화를 통해 소개된 노르웨이 국방 포럼 포슈바르츠의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차들은 주로 120mm 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유형의 목표물을 타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경을 130mm로 늘리고 싶어도 늘어난 포탄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장전시키는 수동 장전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자동 장전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연스레 미래의 주력 전차들은 120mm보다 더 큰 구경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20mm 이상으로 확대된 구경의 주포를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거리에서 다양한 목표물 유형에 대해 최적화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신형 포탄으로 개량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하게 된다. 터키는 알타이 T1을 미래지향적 전차로 소개하고 있지만 수동 장전 장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불이익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알타이는 주력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의 국산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국형 파워팩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터키는 독일 파워팩 대비 70에서 8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하여 발등에 불을 끄고 터키형 파워팩 바투를 개발하여 T2 버전부터 탑재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죠. 그에 비해 2023년 10월 서울 아덱스에서 만난 S&T 관계자는 독일산 변속기와 거의 대등한 성능을 지닌 변속기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파워팩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터키를 한참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늘어난 개발 기간 때문에 알타이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문제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터키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연합뉴스는 알타이의 대당 가격이 3천만 달러, 한화 320억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무려 410억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개발 기간이 6년 더 늘어났으니 그만큼 알타이의 가격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내수 가격이 이 정도면 알타이의 수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인데요. 미국 M1A2 에이브람스가 루마니아에 거의 대당 600억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알타이도 비슷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에 수출된 기본 사양 K2 흑표의 수출 가격이 250억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K2 흑표의 수출 가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수 가격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타이와 K2 흑표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상대에게 함부로 기술을 이전해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 라는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외신들을 많이 다루면서 떠올리게 된 격언이 있습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 라는 격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생각보다 부침이 심한 영역입니다. 수천억, 조 단위의 수주 금액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3에서 4%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관계자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수주한 뒤 실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3, 4년은 가볍게 걸리는 방산계약의 특성 때문인데요. 고도의 성능을 지닌 방산 장비일수록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수주가 없는 시기라도 함부로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R&D도 필수 과정입니다. 한 번에 수주한 금액이 커도 실질적인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이 대한민국 방산시장만 바라본다면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부품 수급, 숙련된 인원의 배출 등이 손쉽게 이루어져서 자주 국방에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분야 후발주자이며 미국 같은 정치력이나 독일 같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연한 기술 이전 조치와 납품 기한 엄수,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터키에게 파워팩 기술의 핵심을 이전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250대에 한국형 파워팩이 탑재되어 운용된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우수한 신형 파워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자금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